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대전에는 오늘 강연 때문에 오는 길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로서도 매우 기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불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국가가 원래 해야 될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또 약자들의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서 함께 살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인데, 지금 현재 국가, 즉 정부, 정치 권력은 실제로 강자들의 횡포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강자들과 함께 다수의 약자들을 약탈해서 그 이익을 나누는 그야말로 불법적 정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이런 불공정한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국가,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 시대 정신은 공정사회 건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또 그 이전에는 친일 매국 세력, 그러나 지금은 경제 권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제 권력의 핵심은 역시 재벌들이고, 그 재벌들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식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 또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지만 그 뿌리는 결국 재벌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재벌들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법적 이익을 취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수가 피해를 입었죠. 그걸 정부가 또 도와줬습니다. 결국 뿌리를 보면 재벌들이 그 핵심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격차가 심각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상위 10%의 소수가 연소득의 48%,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가자산, 자산부의 무려 66%,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들은 하위 50%, 국민의 절반이 연소득의 5%를 겨우 나눠 갖고 있고, 또 국가자산부의 2%를 겨우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의 절반 또는 3분의 2, 50%의 5% 또는 2%, 격차가 심각합니다. 이 격차가 그냥 격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매력을 떨어뜨려서 경기 침체, 경제 성장의 추락이라고 하는 현상으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건 결국 국민들의 유효, 수요, 구매력을 늘리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과 대기업들의 횡포, 또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 권력들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초과 이익을 지나치게 누리는 슈퍼리치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지나친 초과 이익들을 국민들의 복지 향상 또는 국가 발전에 사용하도록 정상적인 조세 행정 체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법인세 논쟁이 최근에 많습니다만 대한민국 10대 재벌은 12.1%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고,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16%대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세율도 보면 22%인데 미국의 35%, 일본의 34%, 프랑스 33%, 독일의 30%, 여기에 비해서도 한참 낮죠. 그래서 법인세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걸 좀 원상복구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복지 지출 또는 국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이 규제 완화 이름으로 강자들의 횡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조장하다 보니까 경제적 강자들이 중소기업 또는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약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소득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고 국민들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무려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77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고 또 국민들 지갑은 점점 얇아지다 보니까 경제순환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들의 횡포가 불가능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재벌 체제의 해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 기업들에 대한 재벌 가문의 부당한 지배, 또 그로 인한 부당한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정상 경영, 불법 경영, 중소기업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제거해야 이 재벌 관련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착한 재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벌 체제 해체를 통해서 착한 재벌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탄압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는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도와서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동부가 나서서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정부가 나서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고 현장의 불법 노동 또 불법적 노동 환경을 방치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노동자들 보호를 위해서 노동부를 강화하고 노동부가 또 정부가 법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 3권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일자리의 질이 즉 보수도 올라가고 좋은 근무 환경도 돼서 일자리 질이 올라가죠. 그럼 국민들의 몫이 늘어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장시간 불법 노동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면 최대 269만 개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시간당 보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해서 근본적으로 노동보호정책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뭐 되돌아간다기보다는 노동보호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한때도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 보호, 노동권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양을 늘려서 실업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구매력을 키우고 중산층을 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복지의 확대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지만 이 정부가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 또 복지의 축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죠. 구매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해 왔냐면 우리 다수 서민들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구매력을 늘려왔는데 이것조차 한계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중에서 특히 국가 예산 400조의 7% 정도에 해당되는 28조 원 정도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 2,800만 명에게 29세 이하, 65세 이상 그리고 모든 장애인, 그 다음에 농어민 여기 2,800만 명 정도에게 10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면 가구당 200~3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거를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대전 시민은 대전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시행하면 이게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이를 위한 증세, 이걸 통해서 유효 수요를 확충하고 구매력을 늘려서 경제 선순환과 경제 성장을 기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